이제 69페이지에 오면 실시객 나오죠. 자, 페이지 69페이지. 자, 실시객은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자가 반드시 작성하는 거고, 여기는 포함될 내용이 있죠. 반드시 포함될 내용. 뭐가 포함되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왔을 때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여기서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 있었죠? 구역 지정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뭐로 정하는 거죠? 본래는 도시군 관리계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겠고, 걷다가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금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가 시행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실시객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실시객을 작성했으면 얘를 인가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가받는데 인가권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가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지정권자가 돼요. 누가 된다?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그 다음 인가받은 걸 갖다가 변경한다. 다시 뭐 받아야죠? 인가. 그럼 여기도 또 있겠죠. 경미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한다. 알겠죠? 이렇게 준대요. 자, 그래서 거기 안 써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인가 자체가 이것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 사업할 수 힘을 준 특허입니다. 특허. 알겠죠? 특허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가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를 갖다 뭐 하도록 돼 있어요? 고시. 그러면 집중. 그럼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효과는 어떤 효과냐? 여기 어떤 효과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뭐가 되죠?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 결정될 사항이라면 이 앞에 있는 무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그게 의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결정될 사항이 의제된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자, 앞서 배울 때 여기가 도시 지역이고 여기가 도시역 밖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를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면 구역이 지정됐으면 여기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 뭐가 됐죠? 구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맞춰서 뭘 나왔다면 실시 계획을 인가받아야 그때 가서 뭐가 된 거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의지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서로 뭐가 될 수 있죠? 상충될 수 있잖아. 상충.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요 바깥에 옛날에 여기가 관리지역에 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도로가 폭이 좁다면 지금 도시는 도로 폭이 넓어야 되겠고 공원이 넓어야 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증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상충되게 되면 종전권은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 내용으로 뭐가 된 걸로 본다? 변경. 이게 시험지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전 내용과 저촉되면 뭐가 된 걸로 본다? 변경.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그 권한자가 그 밑에 비교돼 있죠. 자, 정비법에도 권한자 비교해놨습니다. 여기도 권한자 비교하는데 여기는 거의 다 이거 빼놓고는 다 누구다? 지정권자. 그러면 여기는 4가지 경우수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첫째 누가 있어요? 특광자, 시장군수. 뭐죠? 개발행위 허가권자. 그 다음에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3가지 경우가 있죠. 비행정청인 경우에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 있었죠? 위탁강제징수. 그렇죠? 또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타인 토지 출입 때 허가. 그 다음에 나가서 환지객 인가. 이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개발 채권을 발행은 지방자치대 장인가 걔를 시도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 승인해 준 자가 누구다? 행정안전부 장관.
또 우리가 비용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이득받는 지방자치단체끼리 가서 비용을 협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해준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걸 어디랑 똑같죠? 국토기획법과 같은 거.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법 시간에 3번 나오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서 둘.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가 누구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자, 사업 시행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사업 방식은 부근의 지가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근의 지가보다 낮다. 그러면 여기를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뭐 하는 거냐?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뭐 하는 방식? 공급. 이때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데, 자, 이걸 갖다가 이 중에 3분의 1은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다. 얼마를 갖다가? 3분의 1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원형지라 그러죠. 그리고 일반 공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과 이 공급은 비교가 돼야 되겠고 가격을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험지란 말이에요. 여기는요. 그러면 이 공급하는 방식이다.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하는데 그때 일반 공급할 때와 원형지로 공급할 때 다르다. 그럼 자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자, 우리 공법 시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분의 1이라는 데가 대개 4군데 대표로 나타나요. 4군데. 우리 3분의 1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응? 저랑 주택법서도 배웠으면 3분의 1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주택법랑 저랑 같이 배웠으면. 자, 주택법에 뭐가 있었냐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죠? 전체 세대수와 각 면적의 얼마? 3분의 1. 그렇죠? 배웠고 농지법에서 용어 정의 때 농업회사 법인 있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 3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배웠죠? 뭐 때문에 배웠어요? 국토계획법에서? 새로 생긴 거 있잖아요.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요건 있잖아요. 요건. 복합용도지구는 어떤 요건이 있냐? 제일 먼저 보면 용도지역을 바꾸면은 기반시설이 부족할까봐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라든가 교차지에서 토지 용도가 높은 곳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전체 3분의 1 알겠죠? 그럼 국토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라 한 데가 있는 거고 그럼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원형지까지 해서 몇 가지가 있다? 3분의 1 그래서 4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4가지가 대표적. 자, 그래 보면 돼.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오늘 처음 본 것 같은 사람은요 가서 27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27페이지인가 28페이지인가 보면 28페이지? 자, 그러면 거기 보면 28페이지겠네요. 28페이지 기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얼마다? 3분의 1 있죠? 자,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이제 들어와봐요. 가격이 비싸든가 아니면 공공의 효용을 뭐할 망해서 증진 가격이 비싸든가 공공의 효용 증진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쓰는 것은 바로 뭐라고 쓰냐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해가지고 어떻게 주는 거냐? 동가치것을 돌려주는 원칙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원칙을 한다? 동가치것.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격이 비싸든가 공공의 효용 증진. 그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예전에 농지 개량 사업 있잖아요. 농경지 정리. 가격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효용 가치를 높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을 갖다 강제 교환 분합하고 동가치를 돌려준 걸 무슨 방식이란다? 환지 방식. 그럼 우리는 이 2가지를 뭐 할 수도 있다? 혼용할 수도 있다. 혼용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구분 혼용할 수도 있겠고 분할 혼용, 그 다음에 미분할 혼용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봐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싼 무슨 방식 있죠? 수용 방식 있잖아요. 근데 이 수용 방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수용 방식을 못하죠? 그렇죠. 조합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땅 주인이 조합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땅 주인이 모인 게 조합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땅 수용한다, 남 땅 수용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토지 소유자는 수용할 수 있죠. 봐봐, 여러분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다 수용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조합의 경우는 그 구역 내 땅 주인이 모인 게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자, 얘 잡아요. 여기 보면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민간시행자는 가격이 올라버리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공적시행자까지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공휴용가치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전부한지 방식을 바꿔서 사업하라. 아니면 혼용 방식에서 전부한지 방식으로 너희들 바꿔서 하라. 그 다음 조합을 제외하고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누구만 제외하고? 조합은 어차피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보면 돼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바로 70페이지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자, 해주면 돼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수용 방식이죠. 수용 사용 방식인데 여기는 공공시행자가 있겠고 민간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토지 수용 사용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은 누구를 제외하고? 조합을 제외하고. 자, 뭐가 필요하냐? 먹고 튈까봐 여기는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 그래서 이 요건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배웠죠.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 사업할 때, 비행정청이 할 때, 그 중에 비행정청은 동의요건을 갖춘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예요. 비행정청 중에 민간시행자만 동의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걸 꼭 조심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H공사는 동의요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대구도시공사 동의요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꼭 민간만. 그래서 여기는 자, 민간시행자만 얼마냐? 면적의 3분의 1을 갖다 뭐하고? 소유. 먹고 튈까봐 소유하고. 그 다음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건은 어느 때 충족된 거로 보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충족된 거로 보는 거예요. 어느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충족된 것으로 본다. 그래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절차가 있겠죠. 수용의 절차. 절차는 이 법이 먼저 적용받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사업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부터 규정을 적용받고 이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일반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 하죠? 토지보상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적용하라면 사업시행자를 골탕 먹이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준용. 그럼 준용하면 여기는 뭐가 나타나면 특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 특례. 그래서 이 특례가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사업 인정 고시 의제가 되는 시기였고, 자, 재결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비교해 줄게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 자, 우리가 보면 요게 지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죠. 그럼 구역이 지정되는 구역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도시개발구역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가서 시행자가 이제 지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행자가 지정되고 걔가 구체적 계획인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계획법보다는 수용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 대상 지역이 만약에 그래서 도로 부지다. 그럼 도로 부지는 수요자가 특정돼 있고 공급은 한계돼 있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시장성 원리에 준다면 그렇죠. 그럼 어느 때 줘야 돼요? 떨어졌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여기 지정했을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실시 인가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거죠. 자, 여기는 어느 때 하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 때 사업 인정이 돼야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사업 시행자. 근데 여기는 실시계획 인가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 그러니까 가격 오르기 전. 그럼 사업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구역 지정하면 세부 목록이 나오잖아요. 누구 땅이 다른 게 알아야 수용할 거 아니야. 아까 누구 땅 뭐랬어 이걸? 세부 목록 고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기를 뭐라 하냐? 세부 목록 고시 때 앞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여기는 재결 신청 기간은 원래 우리가 자 여기는 원래 토지보상법은 1년 내 하도록 돼 있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짧은 기간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나 다 우리 공법 시간에는 재결 신청은 다 공통점입니다. 어디 가나 다 공통점. 사업 시행 기간 내하라. 알박기 방지를 위해서. 다 어느 기간 내한다? 사업 시행 기간 내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법이 있죠. 방법이야. 어쨌든 우리가 현금으로 주든 채권으로 주든 원칙적으로 다 여기는 뭐죠? 사전보상이 원칙이잖아요. 뭐가 원칙이다? 사전보상. 그럼 우리 사후보상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해봐요. 보상법이 뭐더 나와요? 아니잖아. 나중에 조성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뭐합니까? 건물로 받잖아. 땅으로 받잖아. 그래서 사후에 현물 보상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무슨 법에는? 도시정비법은. 근데 여기는 나머지는 잡아요. 내 땅이 도로다 들어간다. 원칙으로 사전 보상입니다. 그렇죠?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현금 보상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뭐를 발행할 수 있게끔 한다? 채권.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에 채권은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4개가. 그러면 주택법도 배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주택상환 사채라는 걸 배웠죠? 그럼 주택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하는 거죠? LH공사. 그 다음에 등록사. 자, 여러분이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아서 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환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액면을 발행할 수 있지만 할인해서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온 것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할 때 지방자치단체만 뭐한다?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한다.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발행한다. 강제로 발행하는 것은 부재부동산 소유자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 시 초과 분해대서다. 상환기간은 10년으로서 조례가 정한다. 이자도 역시 조례가 정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배웠죠? 국토계획법에서. 그 다음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2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상환 채권. 무슨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은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는 조성된 토지나 건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아까 했던 지방자치단 시도사가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 여기는 이 토지 상환 채권이다. 그러면
여기는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행자인데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 얘네들은 둘 다 똑같이 발행하면 그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발행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급 보증을 받는다. 자, 발행 계획서는 양쪽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급 보증은 누구만 받아야 되겠죠? 민간만. 지급 보증 민간만 받아요. 그 다음에 가서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인 받는 게 승인. 인가보다 승인. 자, 승인 받아요. 그래서 이 발행에 대해 승인 받는데 누구한테 승인 받죠? 지정권자. 그러면 이 승인은 민간만 받습니까? 공공기관도 받아야 됩니까? 왜 묻겠어요? 묻는 거는 안 받으면 내가 안 믿겠죠. 자, 얘도 있지만 얘도 받아야 돼요. 다만 누가 안 받느냐?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인 경우는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일 할 때 그걸 조심하라.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당연히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 거기 보면 굵은 거 써놨죠? 지정권자 시행자인 경우 제외하고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일부 발행합니다. 어떻게 발행한다? 일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거예요. 원하는 경우. 근데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겠죠. 자, 여기는 이자율을 뭘로 정한다?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누가 정하도록 돼 있어요?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대항 요건을 갖추죠. 대항 요건. 왜?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발행자 또는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채권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권리 질권이 됐다. 그럼 나중에 그쪽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게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방법을 했다면 여기 시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죠. 시행을 위한 조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겁니다. 가서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죠. 이주 대책은 누가 마련하는 겁니까? 시행자가. 누구 때문에 마련하는 거죠? 수용당한 자.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수용당한 자 하면 바로 우리가 과거처럼 어떤 문제 생기냐면, 자 봅시다. 여기에 땅은 갚고요. 건물은 을 거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병이 임대차 들어왔어. 그러면 수용당한 자는 결국 값과 을 뿐이 보상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병은 못 받는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해서 이주비 같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갖다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한테 보상해준다 하는 거예요. 뭘 상실한 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 그 다음 여기는 선수금을 받겠다. 먼저 땡겨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좋은 거냐면, 누가 좋은 거죠? 사업 시행자가 좋은 거예요. 자, 여기를 갖다가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데 나는 요 땅을 달라. 나 여기다가 백화점 질 테니까 요 땅 달라. 알겠죠? 그러면 바로 먼저 주고 돈 받고 조성해서 이 사람한테 수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사업 시행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건요. 근데 그러려면 지정권자한테 뭐 받도록 돼 있다? 승인 받아야 돼.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고. 그러면 특히 선수금을 받을 조건이 있는데 왜 그러냐? 민간은 먹고 틀릴 염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 관점에 있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차등을 둡니다. 공공시행자는 소유 권능 동의까지 10%만 얻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민간시행자는요, 가가지고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그럼 사람이 또 짱구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여기다 선수금 받아놓고 또 이걸 H은행에다 저당 잡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선수금 받은 것은 담보물 걸 설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요게 바로 뭐라고 쓰면 사업시행. 그러면 자 이제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되겠죠?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럼 자 봅시다. 이 공사가 완료됐으면 공급해준다는데 공급 방법은 아까도 했던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 무슨 방식? 수용 방식에서 공급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했을 때와 그렇죠? 일반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원형지란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원형지라는 것은 우리가 털을 갖다 닦지 않고 평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위에다가 몇몇 손대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태까지 왜 신도시 건설하는 불도저 갖다 속된 데를 다 밀어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했다가 기반시설 설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다. 그럼 우리는 공급하는 방식,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공급 방식은. 그럼 공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걸 볼 수 있겠죠? 무슨 방식을 할 때와 원형지와 일반 공급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다가도 원형지부터 써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원형지 공급 개발. 원형지 공급 개발은 아까도 했잖아요.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얼마까지 한다? 3분의 1. 3분의 1까지 한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원형지를 공급 개발하려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시행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자가 가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 개발하겠다. 그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급할 때 제출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일반 공급하고 차이점이 바로 뭐냐? 이 시행자한테 지정권자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일반 공급할 때와 평작업을 해서 할 때와 원형지 공급할 때는. 그래서 승인을 할 때 승인했다가 조건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조건부라는 것은 가서 거기에 용적률 밀도, 알겠죠? 기반시설 설치, 교통계획 어떻게 배치하라, 알겠죠?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그러면 조건부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시행자가 이제 여기 원형지 공급 개발자한테 계약을 체결해요. 나 이렇게 됐다. 그러고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왜? 있는 그대로 걷다 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금고놓고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뭐 해줘야 되겠죠? 공급해줘야죠.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공급할 때 방법과 가격, 이것 때문에 시험지에 출제됐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3분의 1가 장난친 거고 있는 그대로라는 것하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원형지 공급 개발자는 다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만약에 여기 도시개발 구역되는 땅들이 이렇게 불특정하게 돼 있는데 자 그중에 3분의 1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택지를 조성해버렸다. 그 여기 있는 그대로 했다가 기반시설만 설치했다. 그럼 상대로 가격이 싸고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요거 사가지고 전매 차익 누리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공급하는 자가 봐서 여기 원형지 개발자를 특정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투기하지 않은 사람 주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수익계약의 원칙이 해야 되겠죠. 특정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수익계약의 원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중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수익계약 주면 특혜심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쟁 입찰을 해야 되겠죠. 순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원형지 개발자가 5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5가지 경우.
자, 우선 제일 먼저 국가 지단체, 깡패라고 하네. 그 다음 공공기관만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이 없어요. 여기는 꼭 좀 조심할 거. 누가 없다? 정부 출연기관이 없어요. 여기는요. 정부 출연이 없어요. 그 다음 지방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국가 등에 의해서 공모에 선정된 자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상대방이 다 뭐가 됐죠? 특정화됐잖아요. 그럼 특정화됐으니까 공급한다 할지라도 방법을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직접 학교 용지나 뭐로 쓰겠다? 공장 용지로 쓰겠다. 이런 사람 여러 명이잖아요. 그 여러 명이니까 여기는 무슨 계약을 해야겠어요? 경쟁 입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러면 무슨 계약?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럼 여기는 시험 문제가 중요한 건 가격이 출제됐잖아요. 뭐가 출제됐다? 가격. 우리 대표적으로 가격 몇 군데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만 생각해 봅시다. 자, 주택법에 배웠을 때 가격 나온다. 그러면 매도 청구할 때는 미리 시가로서 한다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격이 나오는데 채비지에 대해서 처분할 때 하면 국민주택 건설하는 자한테 주죠.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격은 무슨 가격이죠? 아니요, 감정가격이고 다만 소형의 국민주택이라든가 85제곱미터 임대주택 질 때 이때는 조성원가, 알겠죠? 조성원가가 나와요. 그게 이제 주택법의 얘기고, 그 다음에 농지법에는 가격에 대한 것이 원래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4가지. 첫째, 매수 청구의 가격이 2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처분하라.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줘. 그렇죠? 그럴 땐 뭐죠? 공시지가. 인근 가격이 낮으면 낮은 가격.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내 땅값 떨어졌잖아. 그럼 사달라 할 때 뭐라 했어요? 감정상각 때렸죠? 감정가격. 그렇죠? 또 우리가 뭐 하냐면 이행강제를 부과시키잖아요. 토지가액. 토지가액에 20%잖아요. 없을 때 개별 공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 공시가가 있습니다. 자, 뭐 때문이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농지보전 부담금 평당, 알겠죠? 30%란 말을 밑줄 칠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없나? 자, 제일 끝에니까 215페이지인가요? 214페이지? 아니, 214페이지. 자, 제일 끝에다 했어요, 내가. 그래서 개별 공시가의 몇 퍼센트? 30%. 거기 밑줄 쳐 있어요? 안 쳐 있어요? 그렇죠? 누가 친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한테 그쵸? 쫓아다니면서 쳐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전혀 생각 안 나요? 국토계획법에서는요, 매수 청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매수 절차와 가격은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거기 밑줄 쳐 있을 거예요. 한번 37페이지인가 한번 봐보세요. 제일 밑에 37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게 지금 여기가 뭐냐? 자, 이제 이거 봐야죠. 원형지를 갖다 공급할 때는 원형지도 그 자체에 감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있는 그대로 준다 그랬더니 뭘 설치하라 했어야 할까? 기반 시설을 설치할 거 아니야. 그 기반 시설은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기반 시설 비용을 더해가지고 양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게 시험 문제 함정 문제였어요. 공시가로 정한다. X.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갖다가 더해서 뭘 정한다? 협의.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오답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는 자 봐봐요. 여기 원형지 공급 개발자는 공사를 착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착수, 목적 내. 그럼 얘가 만약에 착수하지 않더라, 딴짓 하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약을 여기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을 뭐 해야 되겠죠?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지하면 돼요? 아니면 우리는 적어도 3-4번의 기회를 줘야 돼. 기회를 줘야죠. 2회 이상. 무슨 이상? 2회 이상. 알겠죠? 하고 나서 안 될 경우 해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얘는 10년 범인의 매각 제한을 받아요. 근데 매각 제한 안 받는 깡패, 얘는 매각 제한 받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국가지단체는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 그러면 10년이라 하더라도, 자, 여기 보세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이고,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몇 년? 5년. 그럼 어느 게 더 빠른 거예요? 모르죠. 공사가 얼마 정도 걸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조달하기 전에는 매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7년째 매각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공사가 2년 만에 끝났어. 그러면 5년 플러스면 7년이잖아. 그럼 10년하고 7년은 먼저 끝난 게 7년이잖아. 그럼 그 위에 팔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뜻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 가서 무슨 계약이라는 걸 됐어요? 원형지. 원형지 나올 건 다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원형지 말고 이제 뭐에 대해서 하죠? 이쪽에 있는 거 이거. 일반 공급. 그렇죠? 그 일반 공급하겠다. 그래도 이 공급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공급하면 공급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돼요.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승인해 줘야 되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원형지 때만 저기 조건부로 승인이 나오지만 그 시험장은 혼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할 때요. 자, 비행정청은 경유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주의가 나타난다? 경유주의. 자, 지정권자가 누구죠? 실질적으로 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이잖아요.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대구광역시 북구에다가 민간이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아니에요. 북구청장한테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로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한테 가는 겁니다. 내가 칠곡군에서 하겠다. 그러면 칠곡군수한테 제출해 주는 거예요. 비행정청은. 알겠죠? 그럼 칠곡군수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가서 하독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경유지 그건 나와 있죠? 경유지 나와 있어야 안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굴 거쳐간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나 포항시장은 자기가 대도시장이잖아요. 경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정권자가 포항시장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주의가 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하는 겁니다. 경유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공급하는데 이제 공급 방법을 봐봐요. 공급 방법은 어디서 쓰느냐? 실시 계획에서 정한 대로 씁니다. 무슨 계획에서 정한 대로? 실시 계획. 근데 실시 계획에서 정한 대로 쓰는데요. 때로는 이걸 갖다가 뭐 할 수가 있느냐? 기반시설 원활 설치를 위해서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격 제한. 근데 이제 시험 이렇게 실시에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는 안 써 있지만 이런 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봐봐요. 원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도록 돼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수요가 늘어나 버렸어요. 수요가 늘어났어. 그럼 무슨 방법으로 줘야 되겠죠? 원래는 수의계약 방식은 수의가 1대1 특정 주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결해줘? 경제 입찰 가는 게 아니죠. 수요 방식을 했으니까. 재비뽑기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비뽑기 해야죠. 응? 자, 그래서 이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재비뽑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추천 방식. 시험이라는 그게 또 무슨 소리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수의계약 방식을 하는데,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럼 경제 입찰이 아니라, 본래 처음 줬다는 경제 입찰을 하는 거고, 알겠죠? 네, 그걸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자, 그럼 여기는 원칙은 바로 뭐냐? 원칙은, 방법은 경쟁, 입찰 방식 원칙이죠. 그러니까 어디랑 상반되죠? 여기 원형지랑 상반대가 되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보면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방식이 있어요? 추천 방식이 있죠. 자, 여러분 신서 혁신도시에서 단독주택 뭐 받는 사람이 추천 방식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가 특히 알겠죠? 여기 또 여기 있는 우리가 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원주민한테 되게 많이 줘요. 추천 방식으로. 자, 그럼 추천 방식을 주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 수의 계약. 그럼 수의 계약이 너무 많잖아요. 다 외울 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그중에 추천 방식을 외울 때 우리끼리 암기 코드를 가져가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천 방식은 단추 공장이라고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단독주택 용지인데 330, 100평. 그다음에 국민주택용지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주자인데 세게 발음해서 추천 방식이야. 그다음에 공공택지, 무슨 택지? 공공택지장, 공장 용지. 그럼 나머지는 봐봐요.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같은 건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 많이 합니까? 공공시설 다 수의계약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임대주택 같은 거 짓겠다면 수의계약 해야 되겠죠? 또 2회 이상 유찰됐으면 뭐 해야 되겠죠? 수의계약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있잖아요. 여기도 뭐가 있더라? 가격. 자, 가격은 뭐로 해줘야 되겠죠? 원칙이 여기 봐요. 경제 입찰이니까 감정 가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 가격.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감정 가격 이하. 이게 시험전 하면 갑자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가지고 또 틀리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감정 가격 이하고 우리가 주택법에서 채비지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뭐가 나타난다? 조성 원가. 무슨 법에서? 주택법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는 서브노트 177페이지를 갖다 써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177페이지. 거기면 채비지를 갖다가 집단적으로 조성해주면 거기에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다가 소형의 국민주택을 짓겠다, 80m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된다? 조성 원가.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감정가격 이하로 주는 것은요 어떤 경우냐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되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감정가격 이하로 줍니까? 공공청사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근데 단 과거에 시험 나왔죠. 사회복지시설도 안 되는 게 있죠. 유료를 줄 때 그렇죠? 돈 받고 하는 유료는 제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럼 지금까지가 무슨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렇죠. 여기 갔을 때 수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환지 방식 나갈게요. 자.